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는 여성들이 콜레스테롤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정리가 지금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 습관 중에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한국정리력협회 협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 정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리 전문가 1호로 활동하고 계신데 정리 산업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정리 산업이 시작된 건 2010년이었습니다. 제가 국내 1호 정리 컨설턴트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이 정리 산업이라는 걸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당시만 해도 산업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 혼자 활동을 했었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정리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수납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한 20여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 분야가 이제 크게 확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님, 정리 업체, 정리 수납 전문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정리 산업이 포화 상태가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너무 없다. 이제는 끝이 아닌가.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집 정리를 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정리 산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리 산업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정리 서비스, 생전 정리, 디지털 유산 정리 같은 굉장히 전문화된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물건의 과잉 속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정리, 시간 정리, 인간관계 정리, 마음 정리, 멘탈 정리, 몸 정리, 살 정리, 돈 정리처럼 정리가 필요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리 산업의 발전들은 더 확산될 거라고 보고 좀 더 전문화된 서비스가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도 보편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꼭 잘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교양 과목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이 있을 텐데 저는 정리는 전공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문제는 낭비, 스트레스 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이 좁다거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식으로 살며 스트레스와 낭비를 받고 있죠. 자,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사는 여성들이 콜레스테롤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일 텐데요. 결국 이것이 높다 보니까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구입하거나 충동적으로 사거나 정작 해야 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정리되지 않은 공간과 삶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들을 줄여야겠죠. 두 번째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사서 계속 방치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분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작 살 거라고 생각해서 샀지만 내가 그냥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그때 생각과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물건이 10,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것을 사는데 필요한 돈, 그 물건들을 보관하는데 보관 장소 같은 공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는 일과 삶 속에서 낭비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조화롭고
풍요롭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술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를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서, 일에서 낭비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전문가로서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리를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왜 정리를 못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정리가 지금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려도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이죠. 정리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항상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살다 보면 정리가 꼭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정리수납 서비스를 의뢰할 때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사입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던 집이 계약이 종료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이죠. 그런데 이사 날은 점점 다가오고 집을 빼야 되는데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또 이사를 와서 빨리 정리를 좀 해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직장에 출근하시면서 항상 정리가 뒷전으로 되다 보니까 정리는 하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바로 미루었다, 하지 않았다, 해야 되는데 시간 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결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려면요, 지금 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나서 어수선하게 정리되지 않은 식탁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짬을 내서 단 5분이면 충분히 치울 수 있는 식탁인데, 업무를 하고 퇴근할 때 그냥 물건들을 얼부러 놓고 가기보다는 잠깐 치워놓은 다음에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책상 정리처럼 잠깐의 시간을 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정리 습관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매족구 정리법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루지 않고 즉시 바로 현재 해야 될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알고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에 미루었던 정리는 무엇인가요? 식탁인가요? 책상인가요? 옷 정리인가요? 그걸 미루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계속 이런 미룸이 아닌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 5분일 수도 있고요, 단 1분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내신다면 정리 습관을 만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부자들만의 특별한 집 정리법이 어떤 게 있나요? 부자들의 공통점은 공간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따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거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자기는 아침에 옷을 고르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게 좀 의아했지만 결국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였냐면, 옷을 고르는 시간보다 고객을 위해서, 회사 운영을 위해서 신경 쓰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 소중한 것, 회사나 고객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에는 휴식을 위한 공간, 식사를 맛있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주방 정리, 냉장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침실 같은 거, 자기 개발 같은 걸 할 수 있는 멋들어진 서재, 이런 공간마다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배움, 휴식, 가족과의 어떤 관계나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한 가치 중심으로 공간과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엄청 비싸고 좋은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리한 물건들, 유용한 물건들, 오래된 골동품이지만 굉장히 품위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가 각 공간과 물건 속에 배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충전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셔서 일하시면서 좋은 성과, 업무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치를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이케아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세계적인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인데 돈이 엄청 많을 텐데 자신에게는 그런 류의 자동차가 훨씬 편안하고 자신의 어떤 품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달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와 물건이 어느 정도로 투영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가치 중심으로 공간과 물건을 조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풍요로움 같은 원하는 바가
바가 명확하게 공간 속에서 또 사용하는 물건 속에서 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만의 습관은 어떻게 될까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 습관 중에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목적과 가치라는 것입니다. 정리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존재하는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리가 되려면 어떤 공간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판단해라. 가지고 있는 물건들 속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라. 이 목적과 가치라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이 명확할 때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삶 자체도 굉장히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구입할 물건들을 선택할 때 또 사용할 물건들을 선택할 때도 이 목적 가치가 명확해서 자주 쓰는 물건, 지금 나의 삶에 중요한 물건들이 자주 쉽게 빠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물건의 수납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상류층에 사시는 분들은 정리수납 전문가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것은 개인 맞춤형 정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있고요. 최적화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좀 어렵고 시간상 혹은 기술적으로 못한다면 그런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거나 그렇게 비용을 지출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면 정리수납에 대한 전문 기술, 방식 같은 걸 배워야겠죠. 저 같은 정리수납 전문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수납을 잘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를 통해 배울 수도 있고요. 혹은 지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만의 특별한 정리의 기술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사실은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정리 진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건 너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책상이 엉망진창인데 지갑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다거나 혹은 컴퓨터의 폴더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들만의 정리를 잘하는 그런 기술, 그들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배우고 나에게 맞는지 적용해 보신다면 정리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살면서 수만 가지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책상 정리 기술, 냉장고, 옷장 정리 같은 정말 중요할 수 있는 공간, 꼭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 습관을 통해 정리된 공간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형 생전 정리를 개발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리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제가 성전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해외의 정리 트렌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데스 클리닝, 노전 정리처럼 죽음을 앞두고 정리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걸 도입하려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집 정리를 하고 또 유산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접목시키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일본에 생전 정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전 정리나 데스 클리닝처럼 나이 드신 분들의 대상으로 하는 정리보다 젊은 사람들, 실제 생전 정리는 40, 50, 빠르면 30대부터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살면서 마치 인생의 하품타임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 정리는 5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정리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돈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좀 중요한데요,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알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재산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바로 이 생전 정리인데요. 생전 정리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감이나 느낌 자체가 한국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한국화하면서 라이프 리셋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치 디톡스를 하듯이 내 인생을 한번 리셋하는 거죠.
컴퓨터가 좀 느릴 때 여러분 리셋 버튼을 누르죠. 인생에도 바로 이 리셋이 필요합니다.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라이프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국에 보급하는 일이 제 인생의 지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가요? 왜 해야 하고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제가 15년 동안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분야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물건 정리와 시간 정리인데요. 시간 정리보다는 저를 강의로 부르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 가장 많이 물건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정리라는 말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은 삶을 사랑하는 실천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리를 물건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물론 제 의지랑 상관없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갈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의나 활동을 통해서 물건 정리나 시간 정리에만 많이 초점을 좀 맞추었는데요. 앞으로의 인생, 제 인생에서 이 생전 정리, 라이프 리셋을 통해서 좀 더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정리된 것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생산성이 높은 삶,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 행복이 높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시간 속에, 인간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공간 속에 많은 것들이 지금 채워져 있지만 이 채워진 삶을 한번 리셋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마인드셋, 또 구체적인 정리 방법에 대한 노하우 배우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채우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며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한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생전정리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생전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삶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인드셋 프로그램입니다. 정리해서 시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시간 정리는 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향을 잡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 한마디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시간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정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삶에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거나 가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족과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인생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단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삶의 가치 때문이고, 그 가치가 바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잡기 위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가치를 정리하는 것이죠. 가치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지? 아까 가족, 건강,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정리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10가지 정도 적어본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개를 남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의 가치가 정리가 되면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마다 한 가지의 실천 내용들, 투두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인생의 소중한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간을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시간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플래너, 투두리스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생산성 도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수십 년간 시간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날로그형 도구가 훨씬 디지털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남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 노션 같은 걸 따라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 그냥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끄적거리면 되고 그냥 한 줄이라도 적으면 되는데
하는데 이건 무슨 블랙 저널, 뭐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처럼 뭔가 형형색색하거나 뭔가 틀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못하거나 이거 난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해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시간 정리 도구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은 탁상 달력 같은 아날로그 도구, 포스트잇 같이 간단하게 하루에 아까 투두리스트 같은 거 작성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유의 도구들이 훨씬 사람들의 삶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에 대한 인식 훈련부터 할 수 있도록 시간 가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치 돈을 정리하는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의 핵심 시간만 추려가지고 기상부터가 될 수 있고요. 업무를 시작했던 9시가 될 수 있는데 그 시작부터 흐름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죠. 실제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바빴다, 정신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뭘 하면서 바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을 쓰셨습니까? 그 일 중에 후회되고 반성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 다 잘했다, 정신 없어가지고 뭘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즉흥적으로나 혹은 타인의 이 주도성에 의해서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가계부는 자신의 시간 사용 내역을 적어보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결산 같은 걸 하듯이 시간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물론 기록 자체가 복잡하고 힘들지만 이런 도구들, 적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시간을 정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도구처럼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고 노트나 포스트잇처럼 주변에서 흔하게 쓸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시간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가계부 정말 많이 추천하는데 시간 일기, 시간 내역을 한번 작성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점검, 확인, 평가 그리고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간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통해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나요? 행정정리 교육에서 시간 정리를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 삶의 명확한 미션, 사명, 비전, 그 다음에 가치가 정리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신에게 소중한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고 뚜렷한 실천들을 하게 됩니다. 항상 건강관리를 안 했던 사람이 헬스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요. 매일같이 야근을 했던 사람이 주 1회 하루 정도는 카페데이를 만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좋은 카페들을 투어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아주 시설 좋은 도서관이 있어서 집에서는 책을 못 봤는데 도서관에 가면서 독서 시간이 늘어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동안 사용했던 시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 5분일 수도 있고요. 단 1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바뀌면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소중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그러면 이 100m 이내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0m 이내에 있는 물건들일 수도 있고 100m 이내에 있는 사람, 가족이 대표적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물건들, 이런 공간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전 정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중요한데 놓치고 있었던 거, 그동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면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배움들, 지식의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면서 삶의 변화를 느끼시고 변화된 삶을 살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는 윤선현의 정리학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방,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정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